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 씨는 이 상식 이하의 망언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북한 농강 정권이 우리가 지어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 그 보고에 접한 이분의 첫 마디가 대포로 쏘지 않는 게, 대포로 쏘아서 폭파시키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사에 대해서 족보가 없는 것이다. 족보가 없는 조직이 남북 대화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이 참 족보도 모르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족보도 모르는 끔찍한 망언을 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상식 이하의 실언이라고 그럴까요? 망언을 해가지고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터넷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참 대한민국의 현상이 좀 코미디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광주 그 붕괴사고 대책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모두 발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면은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은 엑셀만 조금 밟았어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되어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이 발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데, 다만 머리에 확실히 들어오는 것은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만 조금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었다. 9명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승객,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이미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버스 안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이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동영상을 보시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엑셀을 밟을 수가 없는 게 보여야, 뭔가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운전자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쿵 하는 소리가 났을 때 엑셀을 밟았으면 아마 더 많이 죽었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머리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고가. 문제는 그 부실 철거에 뭐 조폭이 관계됐다든지 뭐 무슨 단체장이 관계됐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따져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야지, 왜 하필 지금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마 이분은 이런 발언을 들으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엑셀을 밟지 못해가지고 사람 죽였다, 이런 취지로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발언을 이 아주경제가 정리해서 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면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만 조금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되어 있으니 그게 정확하게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이 말이 정치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운전자가 엑셀만 밟았으면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만 언론이 이렇게 핀포인트로 집어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건물을 대로상에 방치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방치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지적한 것이다. 5층짜리 건물 해체 현장 앞에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광주 동구청장을 질책한 이야기다.
아니, 동부청장을 질책해야지. 왜 엑셀만 조금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게 운동권, 좌익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남탓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나라를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거의 약탈, 마적단식으로 약탈해온 이 정권의 얼굴 아닙니까? 이런 발언이 어디에 책임을 뒤집어 씌울 데가 없어가지고 버스 운전자에게 엑셀 안 밟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또 그런 뜻이 아니고가 아니라 그런 뜻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만 밟아서도 살 수 있었다는 식의 망언을 내뱉었다면서 가슴 아픈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하면서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이런 구두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 즉시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엔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했고,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는 문화적 차이를 운운했으며 기러기 가족을 비하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숱한 구설로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았던 송 대표이기에 오늘 발언 역시 왜곡되고 가벼운 집권 여당 대표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라면은 아까 그런 실수였겠구나라고 봐줄 여지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류의 이런 사고 구조의 망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해서는 송영길 씨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좀 비호하려고 머리를 3에다가 보니까 이게 대포를 쏴서 폭파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좀 너그럽게 한 것 아니냐. 이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죽이지 않고 총을 쐈으니까 좀 그래도 인도적으로 죽인 것 아니냐 하는 거하고 똑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고방식이냐. 이걸 이 정권이, 그러니까 광주시라든지 이 정권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라고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니까 좋은 수가 있다. 운전자가 엑셀을 밟았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그 묘수를 발견해가지고 그 발언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망언의 구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면할까? 책임을 면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죽을 꾀를 낸 거죠. 이게 죽을 꾀입니다. 밤새도록 생각한 꾀가 아침에 냈는데 그게 죽을 꾀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죽을 꾀 낸 게 최근에 4.7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박원순 오거돈 그 사건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적힌 대로 이번에 후보를 안 냈어야죠. 후보를 안 냈으면은 싱겁게 되었습니다. 4.7 선거라는 이 역사적인 대패가 없었고 2030 세대의 이런 비약적인 결집이 정치 세력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또 당원 투표까지 해가면서 낸 게 출마시킨다라는 죽을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송영길 씨가 이 말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던진 이 말이 정말 놀라운 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분노를. 여기 허은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엔 망언 총량의 법칙이라도 있느냐?
광주 건물 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 버스 운전자가 본능적 감각으로 엑셀만 조금 밟아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이 집권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까지도 올라가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불타버린 가게에서 소주병을 들어올리며 이게 진짜 폭탄주네라고 말하던 송 대표답다. 버스 운전자의 본능적 감각을 찾기 전에 정치인으로서의 본질적 공감 능력마저 먼저 생각하시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실언은 작년에 한 이거죠. 이 유엔사가 있어가지고 남북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 유엔사는 이 족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서 당시에 VOA 미국 소리 인터뷰에 응한 빈센트 브룩스 직전 유엔군 사령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송영길 의원의 그런 평가는 매우 잘못되었고 끔찍하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북대화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통과 등을 가능하도록 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없이는 대부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유엔군 사령부의 족보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정통성도 유엔의 인정에 따라 확립됐다.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다. 이 유엔사가 만들어진 것은 6.25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유엔은 더구나 대한민국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총선거를 했습니다. 이 총선거에 대해서 유엔은 공정한 선거였다. 따라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총회 결의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보다도 우월한 국제법적, 도덕적 위치를 차지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바로 브룩스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부정하고 있는 유엔사의 어머니인 유엔, 그 유엔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만들어준 건데 어디에 족보도 모르는 그런 망언을 하느냐 하는 비판을 받았던 송영길의 오늘 또 다른 망언은 자업자득입니다. 감사합니다.